강세리가 정신병원 침대 위에서 눈을 뜨는 순간 그 낯선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마치 신문실의 스포트라이트처럼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당신이 속고 있는 거라고. 강재인 기억상실증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한두 번 속아? 하얗고 차가운 침대 시트는 살갗에 닿기만 해도 오싹하게 만들었고 손목을 감싸는 보호대는 무력함의 증표처럼 그녀를 붙잡고 있었죠.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간다는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어.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은 무겁고 감각이 둔해 마치 얼음 속에 갇힌 듯 했어요. 따지고 보면 황씨 집안에 어머니가 들어온 게 시발점이죠. 너 지금 나한테 욕했니? 그녀의 눈동자엔 공포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지만 곧 그보다 앞선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냥 둬도 될까요? 중국 쪽에도 접촉하려고 할 텐데. 우리는 황기찬이 가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계륵이 될 거야. 바로 분노였어요. 감히 나를. 이 장난감 지우 보물인가 봐? 네, 은호가 준 거예요. 은호? 여기 가뒀다고? 그 세리의 뇌리에 떠오른 건 단 하나, 강재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이라도 한 듯 침착하게 행동하던 그 여자. 무고한 척 착한 며느리인 척 황기찬의 곁을 떠나지 않던 그 여자. 그 모든 연기의 끝이 지금 이 자리라 생각하니 치미는 분노에 입술이 달달 떨렸죠. 내가 누구인데? 내가 황씨 집안의 며느리라고. 이깟 정신병원 침대 따위 날 가둘 수 있을 줄 알았어. 세리는 벌떡 일어나려 했지만 금세 간호사 2명이 들어와 그녀를 눌렀어요. 환자분 진정하세요. 혼자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간호사의 말투는 단호했지만 감정이 없었어요. 마치 그녀를 진짜로 환자 취급하는 것 같았죠. 세리는 비명을 질렀어요. 나 미친 사람 아니야. 이건 다 조작이야. 강재인 그 여자가 날 가뒀다고. 그러나 간호사들은 이미 그녀의 말에 반응하지 않는 훈련이 되어 있었고 그녀의 절규는 텅 빈 병실 천장에 허무하게 부딪힐 뿐이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소용돌이쳤어요. 기만이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그 순간 최자영의 눈빛, 호흡기를 때려다 들킨 순간까지 모든 것이 악몽처럼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물려 있었단 점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오래전부터 그림을 그려놓기라도 한 듯 세리는 딱 맞춰 그 함정에 빠졌던 거죠. 강재인, 넌 절대 이긴 게 아니야. 이건 끝이 아니야. 내가 반드시 돌아갈 거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장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었죠. 그녀가 싸워야 할 곳은 지금 이 병실이었고 무기는 오직 하나. 그녀 자신뿐이었어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천천히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했어요. 침착한 미소,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눈빛, 거짓된 눈물조차 완벽하게 연기해내던 그 여자의 모습이 뇌리에 생생하게 맴돌았죠. 기억상실이라는 미끼로 황기찬의 마음을 얻고 임신이라는 카드로 가족들의 동정을 사며 세리 자신은 순식간에 괴물 취급을 받게 된 현실. 그 모든 중심에 선 인물이 바로 강재인이란 걸 세리는 절대 잊을 수 없었어요. 강재인, 너 정말 이 전쟁에서 이긴 줄 알았지?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이를 악물었어요. 그 말 속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절망과 결심 그리고 피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 이 손목에 묶인 보호대, 이 병실 벽, 이게 내가 생각하는 감옥이라면 넌 날 너무 얕봤어. 세리는 침대 위에서 몸을 약간 비틀며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넌 고작 외피를 바꾼 괴물이야. 겉으론 며느리 코스프레, 안으로는 복수기. 난 그런 위선 따윈 필요 없어. 난 끝까지 살아남아 너처럼 가면 안 써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그녀는 병원 천장을 바라보며 강재인의 얼굴을 그려봤습니다. 언제나 그 미소. 친절한 듯하지만 싸늘한 미소. 세리는 수없이 그 미소를 되새기며 복수의 계획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그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동자는 다시 차가워졌고 더 이상 공포가 자리 잡을 틈은 없었죠. 이 감금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병실 안에서 증거를 모으고 기회를 엿보고 자신이 무너뜨릴 타이밍을 계산해 나갈 겁니다. 넌 이제 내 수첩 안에 있어, 강재인. 내가 짜놓은 무대 위에서 내가 만든 대본으로 내가 역주행해줄게. 세리는 다시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이번엔 잠을 청하려는 것이 아니라 뇌 속에서 이미 수없이 리허설한 복수의 시나리오를 재생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는 고요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강재인, 넌 내가 만든 전장에서 웃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 오히려 지금부터야. 한편 병원 복도에서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희미한 형광등 아래 황기찬과 재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들 사이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무언의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죠. 마치 심장을 조여오는 듯한 침묵 끝에 재인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세리가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 둘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수작 이제 끝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분노와 슬픔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체념이 섞여 있었죠. 그녀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감정을 억누르고 있었을까요? 기억을 잃은 척하면서도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었던 재인에게 있어 이 한마디는 단순한 승리의 선언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의 마지막 균형이었어요. 황기찬은 재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논란과 의심 그리고 어떤 설명할 수 없는 애정이 공존하는 듯 보였어요. 그 아이는 정말로 내 아이가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고 그 물음엔 자신이 그동안 믿고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확인과 그것이 무너졌을 때를 대비하는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죠. 제인은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녀는 기찬의 눈을 마주보며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확인하는 동작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위로이기도 했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당신은 그저 진실을 몰랐던 것뿐이에요. 눈빛 하나로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기찬은 제인을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손등 위에 맺힌 미세한 떨림, 그건 분노가 아니라 자책이었죠. 자신이 세리의 말만 믿고 진실을 보지 못했다는 후회, 그리고 제인을 너무 늦게 이해하게 된 미안함. 그는 말없이 제인의 손을 잡았고 그 따뜻한 온기는 복잡하게 엉킨 두 사람 사이의 감정을 잠시나마 녹여주었어요. 제인은 기찬의 손을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기회가 있을 거예요.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그때까지 진실만 봐주세요. 이 말은 그에게 어떤 행동을 강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이제부터는 누구의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판단해달라는 간절한 요청이었죠. 기찬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그는 그 말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거짓과 연기로 가득했던 세리와의 시간,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한 번도 자신을 속이지 않았던 제인의 진심이 이제서야 명확해졌어요.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진실이 그렇듯 그것은 해결의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이었어요. 이제 남은 건 선택. 그리고 그 선택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숙자는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 들려온 진실에 숨이 막히는 듯 멈춰 섰어요. 지호가 기찬이 아들이 아니라고. 입술을 달달 떨며 중얼거린 그녀는 급기야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바닥에 풀썩 주저앉았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차가운 바닥도 그녀에겐 중요하지 않았죠. 지금 그녀의 귓가에 맴도는 건 오직 하나, 자신이 그토록 품어왔던 혈육에 대한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뿐이었어요. 그녀의 곁엔 마치 폭풍이 지난 후의 고요함처럼 강재인이 서 있었어요. 제인은 숙자의 혼란스러운 눈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죠.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이었어요. 그 눈동자에서 숙자는 그동안 자신이 얕잡아 보던 며느리의 진짜 얼굴을 마주한 듯한 기분이 들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황씨 집안의 시발점은 어머니였어요. 그 말은 낮고 조용했지만 마치 폭탄이 터지는 듯한 충격을 주었어요. 숙자는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동자는 분노로 휘둥그레졌죠. 너 지금 나한테 욕한 거냐?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지는 데서 오는 혼란이었어요. 하지만 제인은 그 반응조차 예상했다는 듯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고 입꼬리는 미묘하게 올라갔죠. 그녀의 말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심리전의 시작이었어요. 혼란에 빠진 숙자의 감정은 지금부터가 진짜 타깃이었어요. 제인은 세리를 고립시키기 위한 심리적 포위망을 하나둘 조이고 있었던 겁니다. 숙자는 제인의 눈빛에서 무언가 느꼈지만 감정의 경류 속에서 그것을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그녀는 다시 한번 소리쳤죠. 기찬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아꼈는데 내가 지금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 그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고 동시에 세리에 대한 마지막 기대감이 버티고 있는 듯했죠. 하지만 제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도 알아요. 지호가 얼마나 소중한 아이인지.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실이에요.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아프죠. 어머니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지호한테 상처가 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은 냉정했지만 그 안엔 분명 따뜻한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숙자는 말문이 막혔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는 듯 한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이내 눈을 피하며 돌아섰죠. 그녀의 등 뒤에서 제인은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요. 이 집안이 무너진 건 누가 들인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 그 며느리를 그렇게 만든 시어머니 때문일지도 몰라요. 이 한마디는 숙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잡은 자만심과 오만함을 건드렸어요. 하지만 숙자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고 제인은 그런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단단히 다짐했죠. 이 전쟁 이제 끝을 볼 차례야. 그리고 지호의 방. 정돈된 책장과 장난감들이 가지런히 놓여있는 그곳은 겉보기엔 평화로웠지만 제인의 눈엔 어떤 위화감이 서서히 피어올랐어요. 그녀는 지호가 자주 만지던 책장의 한켠에서 낯익은 물건 하나를 발견했죠. 그것은 바로 은호가 어릴 적 늘 곁에 두고 놀던 오직 하나뿐인 목재 비행기였어요. 그 장난감은 고운 나무결이 살아있었고 프로펠러는 여전히 부드럽게 돌아갔어요. 제인은 손끝으로 그것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숨을 멈췄어요. 이게 왜 여기 있어?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고 곧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죠. 그녀는 몇 번이고 비행기를 손에 쥐었다 놓기를 반복했어요. 은호는 그 장난감을 다른 아이에게 준 적이 없었고 그날 이후로 사라졌던 장난감이 어떻게 이곳에 지호의 방에 있을 수 있는지. 그녀의 뇌리는 빠르게 돌아갔어요. 누가 줬지? 은호가 혹시 이 집에 온 적이 있는 건가? 아니면 세리가 그 아이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건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졌고 단순한 의심은 어느새 강한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제인은 장난감을 책장에 다시 올려두고 주변을 살폈어요. 지호의 낙서, 색칠된 동화책, 익숙한 문체의 메모지들. 그중 몇 장은 은호가 쓰던 문장들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그녀는 손끝의 떨림을 느끼며 책상 서랍을 열었고 그 안에서 발견한 종이 하나는 그녀의 숨을 멎게 만들었어요. 은호의 글씨체. 단정하지만 조금은 급하게 쓴 듯한 필체. 은호가 여기에 있었다. 그녀는 충격에 손을 떨며 의자에 앉았어요.
눈앞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하나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 조각들은 이제 막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뒤에서 문이 열리고 지호가 들어왔어요. 제이는 급히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아이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지호야, 이 비행기 어디서 났니? 지호는 잠시 머무시다가 말했다. 은호 삼촌이 줬어요. 예전에 놀러 왔었는데 나랑 비행기 놀이하다가 주고 갔어요. 제이는 마음속 깊이 파문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렇다면 은호는 살아있을 수도 있어. 그리고 이 집에 온 적이 있다면 그걸 세리가 모를 리가 없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고정되었고 감정은 복잡한 와중에도 새로운 방향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장난감 하나가 밝혀낸 비밀. 그 작은 비행기가 열어버린 과거의 문은 단지 지호의 출생의 비밀을 넘어 또 다른 진실의 심연으로 제인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누군가 아주 오래전부터 감춰온 비밀이야.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끝을 반드시 밝혀내야 해. 패트릭과 도유경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날 오후 유경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병원 복도에서 제인을 조용히 불러냈죠. 그녀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제인아, 지호가 가지고 있던 장난감 기억 안 나? 그 비행기 말이야. 예전에 은호가 자주 가지고 놀던 거였잖아. 제인은 말없이 유경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안엔 단순한 공감이 아닌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유경은 한 발짝 다가오며 조심스레 덧붙였어요. 그 장난감 지호가 은호 삼촌이 줬다고 했대.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예전에 잠깐 이 집에 왔다 간 적이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제인의 머릿속은 다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은호가 이 집에 왔었다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누군가의 계획이 있었음을 의미했죠. 특히나 세리의 행동과 연결지었을 때 퍼즐은 더욱 분명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은호는 살아있었고 누군가의 의도 아래 지호와 접촉했다. 그리고 그걸 세리가 몰랐을 리 없지. 아니, 그녀가 주도했을 수도 있어. 그녀는 유경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 얘기 지호가 직접 했어?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패트릭이랑 놀다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꺼냈다더라고. 근데 지호가 그 얘기하고 나서 잠깐 울었대. 정확히 왜 우는지 몰랐는데 뭔가 말 못할 기억이 있는 것 같았어. 제이는 그 순간 전율을 느꼈어요. 지호가 감추고 있는 기억 혹은 누군가에 의해 지워진 기억.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은호가 있었다는 점. 이제 그녀의 복수는 단지 세리를 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녀는 유경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말했어요. 고마워. 혹시라도 지호가 또 무슨 말하면 꼭 알려줘. 작은 기억 하나라도 지금은 너무 중요하니까. 유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인의 눈빛에서 결의를 읽었어요. 더는 멈출 수 없는 싸움. 진실의 실타래는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고 그 끝엔 분명 누군가가 무너질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신병원 안 하얀 벽과 무채색 조명 아래에서 세리는 발버둥치듯 절규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신체로 반복됐습니다. 정신병자 아니라니까요. 누가 일부러 날 가뒀어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하지만 병원 복도에선 그녀의 울부짖음이 흡수되듯 사라졌고 의료진은 무표정하게 업무를 이어가고 있었죠. 세리는 담당 의사의 눈을 보며 말했어요. 제발 전 그냥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난 멀쩡하다고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이미 그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기만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 이후 병원 측은 그녀를 분노조절 장애 환자로 분류했고 심지어 그녀가 자해 위험이 있다는 판단 아래 감시를 강화했어요. 그녀가 아무리 이성을 되찾으려 애써도 이미 비정상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이상 말은 힘을 잃고 맙니다. 병실 창문은 쇠창살로 덮여 있었고 방문은 밖에서만 열 수 있게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약을 받아야 했고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5분 남짓뿐이었죠. 세리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를 찾아온 상담 심리사에게 간절히 호소했어요. 난 이 상황을 납득할 수 없어요. 저 진짜 이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냥 누군가가 날 여기 가둬버렸다고요. 그러나 상담사는 마치 매뉴얼에 따라 반응하듯 당신의 감정을 존중합니다란 말만 반복했어요. 병원의 어느 구석에서도 세리를 정상인으로 바라봐주는 이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죠. 반면 병원 밖, 환기만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온몸은 의료기기에 둘러싸여 있고 숨은 기계에 의존하고 있었죠. 숙자는 기만의 병실을 하루에도 몇 번씩 찾으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은 간호사의 손을 붙잡고 흐느꼈죠. 기만이 정신 차리면 다 말해줄 거야. 세리가 아니라고. 세리는 그럴 애가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음성은 갈수록 떨리고 있었어요. 처음엔 확신에 찼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간절한 바람처럼 바뀌어 있었죠. 마음속 한편에선 자신이 세리에게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의심을 받아들이기엔 너무 많은 믿음과 사랑을 쏟아부었기에 쉽게 확신할 수 없었죠. 그녀의 눈동자엔 복잡한 감정이 떠다녔어요. 믿고 싶은 마음과 믿을 수 없게 된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오랜 세월을 견딘 어머니의 고단함이 그대로 녹아 있었어요. 그 순간 기만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숙자는 이를 놓치지 않았고 재빨리 의사를 불러 세웠습니다. 지금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얘가 방금 정말 움직였다고요. 의료진은 즉각 기만의 상태를 확인했고 그의 생체 반응에 미세한 변화가 있다는 걸 인지했죠. 병원 안엔 긴장감이 돌기 시작했어요.
세리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만약 기만이 깨어나 세리의 행동을 증언하게 된다면 그녀는 이 병원에서 나가지 못할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역설적으로도 그것은 그녀에게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죠. 기만이 깨어나 자신을 변호해주는 유일한 증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세리는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두 손을 꼭 잡았어요.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습니다. 이곳에서 나가려면 증거가 필요해. 말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증거. 기만이 깨어나야 해. 아니면 내가 모든 걸 뒤집어야 해.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어요. 절망 속에서 다시 태어난 듯한 냉정한 계산과 집요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죠. 그녀는 병원의 작은 메모장을 손에 쥐었고 하루하루 들려오는 소문과 움직임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병원의 약사 이름, 교대 시간표, 간호사들의 동선, 의사의 특이한 습관까지. 그녀는 이 모든 걸 머릿속에 새기며 새로운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강제인은 자신이 이겼다고 믿었겠지만 세리는 단 한 번도 싸움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제 그녀의 복수는 울부짖음이 아닌 조용한 준비로 바뀌고 있었죠. 이 병원 이 하얀 감옥 안에서 그녀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고 다음번 무대에선 누구도 그녀를 얕보지 못할 거라는 걸 세리는 자신에게 맹세했어요. 71회 엔딩에서 시작된 충격은 72회에서 본격적인 분열과 재편으로 이어집니다. 제인의 완벽한 복수는 이제 황씨 가문의 지각을 흔들며 지호의 정체까지 드러나는 폭풍으로 확장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 제인은 지호를 조용히 안으며 말합니다. 넌 누구보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진실이 뭐든 난 널 지킬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선택한 복수의 길에서도 지켜내야 할 존재가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죠. 여왕의 집 72회 완벽한 연기 뒤에 숨겨진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나며 드라마는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제 진짜 여왕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전쟁의 끝은 어딘지 시청자는 그 해답을 향해 숨죽인 채 기다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회차 리뷰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